자, 이번 동영상은 그 여름 SAT에 관심은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학원에서 하는 세미나에 혹은 학원에서 하는 설명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판단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단, 여기 이렇게 8가지 항목을 보시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만일 1, 2, 3, 4, 5, 6, 7, 8 다 같이 해버리게 되면 이 동영상이 너무나 길어져요. 뭐 유튜브에는 5분 넘어가면 안 된다면서요. 물론 이걸 5분 내에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 길어진 걸 막기 위해서, 그러나 5분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 자꾸만 머리에 걸려서, 그래서 이건 따로 찍었습니다. 이건요, 6번은요. 6번은 어디에 있냐면요, 혹은 논리적 분석이란 무엇인가 라는 동영상 찾으시면 유튜브에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 하는 건데 6번만 시간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6번만 따로 떼어서 여기다가 올려놨다 그 얘기입니다. 크리티컬 어널리시스 혹은 논리적 분석이란 무엇인가, 크리티컬 어널리시스 혹은 논리적 분석이란 무엇인가 찾으시면 됩니다. 자, 우선 1번부터 8번까지 설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SAT를 툴로 볼 것이냐, SAT를 오브젝티브로 볼 것이냐, SAT를 수단으로 볼 것이냐, SAT를 목적으로 볼 것이냐. 제가 단언하건대 정말 93년도에 우리나라 돌아와서 지금까지 학원 강사를 하거나 혹은 컨설팅을 하거나 혹은 학원을 차려서 뭐 업무를 보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박사학위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SAT를 툴로 볼 것인지 SAT를 오브젝티브로 볼 것인지가 학원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하건대 아마 SAT를 수단으로 보는 학원이나 SAT를 수단으로 보는 집단은 아마 하나도 없을 텐데 좀 낮춰서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저희는 SAT를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단. 그게 6번에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이 SAT 프로그램과 다른 SAT 프로그램의 차이는 뭐냐면, 다른 SAT 프로그램들은 SAT를 목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저희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SAT하고 GPA의 관계. 이게 SAT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동영상이지만 분명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강조할 건데 GPA가 SAT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있는 이 SAT 학원, 이 사실 어떤 회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회사에 그 유학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학원에서 학생들을 미국에 보내보다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GPA가 SAT에 4배 정도 중요합니다. 확실하게요. Or sometimes more than that. 그러므로 SAT를 공부하기 위해서 GPA가 나빠지는 경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SAT를 공부하기 위해서 혹은 SAT에 준비하기 위해서 GPA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Read my lips. 어떤 경우에도 SAT를 준비하기 위해서 GPA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SAT하고 ACT는요, 누가 더 유리하다 혹은 불리하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즉, 겉으로 볼 때는 SAT나 ACT나 똑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SAT하고 ACT 그 지원자 점수가 발표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발표되어 있냐면, 상위 25%하고 하위 25%를 빼고 가운데 50%가 발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점수하고 요 점수하고 그 다음에 평균 점수가 발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높은 여기 25%에 걸려있는 점수랑
가장 낮은 25%에 걸리는 점수랑 그다음에 평균 점수 발표되어 있는데 그 점수 발표가 SAT하고 ACT가 거의 같아요. 그러므로 SAT가 더 유리하거나 ACT가 더 유리하거나라는 표면적인 어드밴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프로그램에서 ACT 하지 않는 거냐면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SAT랑 ACT를 몇 대 몇을 뽑았다.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분명히 뽑힌 애들 점수를 비교해보면 분명히 컴패러블한데 그러니까 그 ACT 점수로 들어간 애나 그 SAT 점수로 들어간 애나 비슷비슷한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를 2대1로 뽑았는지 1대2로 뽑았는지 3대1로 뽑았는지 그런 통계는 없어요. 그러므로 겉으로 볼 때는 컴패러블한데 실제로 컴패러블 했느냐? 그 증거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 그럼 그런 걱정을 왜 하는 거냐? SAT 문제는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3개 다녔는데 3개 다니고 2개 졸업하고 하나는 박사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 학교 전체 싹 다 통틀어서 평균적으로 SAT 문제는 수업 시간에 수업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시는 거랑 거랑 상관없이 강조하시는 거랑 SAT에서 강조하는 거랑 똑같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아,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잘할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시험이구나라는 걸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ACT는 대학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이걸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혹은 대학 교수들이 모를 리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SAT하고 ACT 1대로 뽑았다는 걸 믿을 수 없다 그 얘기죠. 첫 번째 이유, SAT는 college education에 도움이 되지만 ACT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너무나 too easy for college education. 그러므로 we're not going to do that.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ACT 처음 보는 30개의 테스트 센터가 있었대요. 근데 재작년인지 작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번에 적발됐습니다. All of it. 그게 무슨 말이냐면 테스트 센터 안에서 직접 자기가 받은 종이를 뜯어가지고 상자를 뜯어가지고 학생들이 공개해버렸어요. 문제를요. 시험 보기 전날. 아, 시험 보기 전날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바로 직전 날이라는 게 아니라 시험 보기 전에 어떤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9개인가 28개인가가 지금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를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러면 지금은 뭐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테스트 센터가 직접 공개해버렸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물론 SAT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ACT 문제가 훨씬 더 유출이 쉽다. ACT 문제가 훨씬 더 불법 문제가 또 돌아다닐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대학 교육에 도움도 안 되고 제 직접적인 경험상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봤자 누군가는 시험 문제 갖고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출제자 문제를 이미 갖고 그걸로 공부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비교나 상대도 되지 않는 싸움을 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ACT는 안 한다 그 얘기죠. 자, AP하고 SAT는 어떠냐 그러면 여러분 AP는 학교 수업으로서의 AP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으로서의 AP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P를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되게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물론 따로 공부하거나 그건 뭐 자기 자유고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므로 AP는 어떤 거는 GPA 일부이고 어떤 거는 GPA 일부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3번에서 SAT하고 AP의 관계는 이미 1번에서 설명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느끼시는 분이 별로 없겠지만 이건 수업 내용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 수업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6번 어떻게 SAT 스코어를 최대화하는 거냐면요. 이걸 통해서 최대화하는 거거든요. 비판적 분석 혹은 논리적 분석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그런데 이 분석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비교와 대조거든요. Compare and Contrast.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SAT하고 GPA, SAT하고 ACT, SAT하고 AP, SAT하고 IB, SAT하고 TOEFL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Compare and Contrast. 그러면 이미
수업을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수업 내용과 아무 상관도 없는 다른 주변적인 얘기를 하고 있긴 하나 수업 내용과 상관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왜냐면 이게 critical analysis가 여러분 확립이 되려면 머릿속에 critical analysis가 작동을 하려면 for that to be operational in your brain 이 comparison and contrast를 가볍게 아주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꼭 수업 내용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comparison and contrast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슨 문학적, 철학적, 사회적, 사회과학적, 과학적인 comparison and contrast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그냥 시험 문제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주변적인 얘기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comparison and contrast를 강조하는 것이 시험에 도움이 됩니다. 그걸 싫어하거나 못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성적이 안 느는 거거든요. 자, 6번 얘기는 지나쳐지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그만두도록 하고요. 됐죠? 그러므로 클래스에서 듣는 AP는 GPA 일부이므로 SAT보다 중요하고 시험 중에서는 SAT가 가장 중요하므로 테스트를 보는 AP는 SAT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개수는요, 보통 3개나 아니면 2개입니다. 여기 SAT 서브젝트가 빠졌네요. 어쩐지 9번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서브젝트 집어넣을게요, 여러분요. 3-2 그래가지고, SAT와 SAT 서브젝트. 이렇게. 그 칠판 쓰면서 이상하다고 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9번까지 있어야 되는데. 왜 8번까지밖에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딱 빠졌네. 자. 보통 3개나 2개인데, 3개나 2개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지금 대학을 하나, 둘, 셋, 4개의 집단으로 불려놨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학교를 다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대학들이죠.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아닌 학교들은 뭐냐면 리저널, 그리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긴 한데 대학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할 때 진짜 여러분 함부로 어떤 대학은 좋은 대학, 나쁜 대학 이렇게 말하는 나쁜 진짜 잘못된 태도예요. 2개의 대학을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뿐이지 어떤 대학은 무조건 다 좋다,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냐. 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도 나쁜 점이 있으며 아무리 나쁜 대학도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2개의 대학을 비교할 때는 항상 상대평가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리지널 유니버시티를 비난할 건데 이걸 비난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랑 비교를 해서 그러는 거지. 대학은 대학이에요. 대학 같지 않아서 그렇지. 대학은 대학이에요. 그런데 이걸 대학을 비교하자면 내셔널 유니버시티랑 비교해야 되는데 비교하는 근거가 뭐냐면요. 얘네들은 크레딧 트랜스퍼가 안 되거나 아니면 되게 힘듭니다. 얘네들은 크레딧 트랜스퍼가 아주 쉽게 되고요. 자, 이게 한 400개가 있고요. 이게 한 3,400개가 있어서 합치면 한 3,800개 대학입니다. 제가 오리지널 유니버시티가 어디가 있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좀 숫자를 헷갈리긴 하는데 이게 3,200일 수도 있고 이게 3,600일 수도 있어요. Who cares, right? 이렇게. 오리지널 유니버시티는 여러분 크레딧 트랜스퍼가 안 되거나 잘 안 되고 그리고 내셔널 유니버시티는 잘 되거나 아주 쉽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그러는 거지 아무렇게나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셔널 유니버시티는요. 미국에서 어떤 지역을 벗어나도 자기가 있는 지역이죠.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은 캘리포니아를 벗어나도 크레딧 트랜스퍼가 되지만 만약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리저널 유니버시티는 캘리포니아 그 주립대학이 있는 그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크레딧 트랜스퍼가 안 되는 겁니다. 혹은 왜 아까 어렵다고 말한 거냐면 혹은 다 일일이 전부 다 확인을 해요. 이거 확인 안 해요. 그냥 학교를 믿는 거죠. 이거 그냥 안 믿어요. 학교를 믿고 그냥 안 믿는 거죠. 누가요? 자기네끼리요. 미국 대학끼리.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4개의 집단은 내셔널 유니버시티만 표시한 겁니다. 리버럴 아츠는 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종합 내셔널 유니버시티가 200개, 그 다음에 리버럴 아츠가 200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리버럴 아츠였으면 여기 맨 위에 윌리엄스 컬리지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뭐 하비모트도 있을 거고, 그쵸? 프랭클린 올린도 있었을 거고, 막 그렇겠죠. 자. 그리고 이게 ABCD를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제발 이 대학의 이 순위는요, 들어가기 어려운지, 들어가기 쉬운지의 순위인 거지, 학교를 좋다 나쁘다로 비교한 건 아니다.
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A, B, C, D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A 집단은 좋은 집단, B는 나쁜 집단 생각할까봐 들어가기 어려운 정도의 차이인 것 뿐이지 좋다 나쁘다 함부로 구별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이게 한 85위 정도 되는 학교거든요. 85위 미시간 스테이트야. 그런데 이 학교에 그러면 수업의 질의 차이를 비교해보면요. 이 D집단, 여기 있는 집단에 있는 웬만한 학교한테 절대로 하나도 뒤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D집단의 어떤 학교보다 더 좋아요.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이게 공개적으로 유튜브에다가 게시하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쵸. 아니야. 요즘 5개네요. 설마 때. 어떤 5개의 대학이, 잠깐만요. 맞네, 5개. 한심하게 작은 학교들. 뭐, 파티스쿨이라고 부르는 학교들이죠. 우리나라 대학과는 달리 미국 대학들은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들어가서 맨날 먹고 놀기만 하는 학교들이 있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일본 몰지각한 밥탱이들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가 아는 사람이 나왔다든지 자기가 나왔다든지 혹은 자기 아들 딸이 지금 다니거나 나왔다든지 그런 이유로 이걸 막 화를 내요. 그래서 학교 이름 안 밝히기로 했습니다. 밥탱이 학교들. 이렇게. 그런 학교들보다 미시간 스테이트가, 일리노이가 혹은 여기 사이에 있는 주립대학들이 있습니다. 위스콘신, 오하이오 스테이트, 또 펜 스테이트 같은 학교가 훨씬 좋아요. 비교 자체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뭐 교수진이고 실험시설이고 연구시설이고 그다음에 평판이고 뭐든지 간에. 그런데 왜 더 어려운 거냐면 그냥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 들어가기 어렵냐고요? 운동을 되게 잘하거나 아니면 돈 많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원래 인기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들어가기 어려운 거랑 이거랑 일치하는데 이거랑 이거랑은 꼭 일치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들어가기 어려운 정도랑 인기 순위랑 그다음에 학문적 질적 그 수준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완전히. 서울대가 제일 들어가기 어렵죠. 서울대가 제일 인기 있죠. 서울대가 제일 학문적으로 평판이 높습니다. 그렇죠? 거의 순서가 정해진 상태예요. 물론 과에 따라서는 고대랑 연대가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어떤 과이든지 고대가 서울대한테 이기나요? 슬픈 일입니다, 진짜. 어떤 과이든지 연대가 서울대한테 이기는 과가 있나요? 뭐 어떤 과든지 간에요. 그러니까 좀 그런 일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미국은 그 들어가기 어려운 정도하고 그다음에 인기도는 거의 일치하는데 근데 들어가기 어려운 정도나 인기도하고 학문적 수준은 사실상 일치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이 부분이 소위 말하면 명문 사립대가 되게 높아요. 그런데 명문 주립대들이 이게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금방 확인할 수가 있냐면요. 이 랭킹이 있잖아요. 이 들어가기 어려운 랭킹이요. 이걸 만약에 대학원으로 바꾸게 되면 완전히 거의 완전히 역전돼 버리고 맙니다. 대학원으로 바꾸게 되면 저기 D집단에 누가 주로 들어가게 됐죠? 그렇죠. 이게 주립대학들이 거의 대부분 다 D집단에 포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학원 랭킹으로 바꿔봤자 랭킹에 큰 변화가 없는 학교들이 누구냐면 이런 학교들이에요. 제 싫어하는 학교지만 사신이니까 저 여기만 싫어하는 겁니다. 다른 학교도 다 전혀 싫어하잖아요. 프린스턴 또 예일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학교들 중에서 D집단에 맨 꼭대기 집단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 MIT, 캘텍, 시카고, 존스홉킨스, 노스웨스턴, 콜롬비아가 빠졌네요.
콜롬비아는 학부 랭킹으로 순위를 매기든 대학원 랭킹으로 이 레벨 오브 디피컬티나 파플리티 순위를 매기든 사실상 큰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지금 이 집단이 여기 안 써있는 학교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학교들은 대학원 랭킹으로 매기게 되면 심지어는 미시간 스테이트한테도 밀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는 무지하게 어려운데 그렇게 지명도가 높거나 잘 가르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나중에 이 7번하고 8번 설명할 때 같이 한번 나올 거거든요. 자, 이제는 지워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거는 학문적 질적 평가가 아니고 인기 순위, popularity 아니면 들어가기 어려운 정도인데 이 들어가기 어려운 정도에서 가장 어려운 대학인 이 집단은 보통 AP를 3개 가 필요합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거는 필수예요. 이건 요구사항이고 이거는 추천사항이에요. 즉 SAT 서브젝트는 없으면 원서를 내는 게 불가능해요. 차라리 아예. 근데 AP는 없어도 원서를 낼 수는 있으나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계를 보게 되면 AP가 3개가 안 되는 애들이 원서를 냈다가 불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가산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지하게 불리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일 등 몇 개 대학에는 아예 그냥 홈페이지에 써 있어요. AP 성적이 좋은 애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잘하더라. 협박입니다, 이건 지금요. AP 성적이 좋은 애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잘하더라. 이런 말 왜 써놓는 거죠? 짜증나게. 그쵸? 분명히 recommended인데 required가 아닌데요. 그러므로 recommended라고 써 있지만 하여튼 AP는 3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그래서 2개 정도 되고 자, 이 C집단은요 2개 정도 되고 이 B집단하고 A집단은 아마도 필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홈페이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홈페이지 확인. 대부분 다 2개, 여기는 3개일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죠. 단 조심하실 건 뭐냐면, NYU 같은 경우에, 이 C집단인데, NYU는요, SAT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SAT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단, SAT를 면제를 받고 싶으면, AP가 3개거나 아니면 서브젝트가 3개가 됩니다. 이런 특이한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5번에서도 할 건데요. 다시 한번요. 분명히 이 C집단의 학교들은 SAT도 보고 SAT 서브젝트나 AP가 2개씩이에요. 그런데 NYU는 만약에 SAT를 보고 싶지 않으면 면제해 줄 수 있는데 면제 조건이 뭐냐면 AP를 3개를 보거나 SAT 서브젝트를 3개를 봐야 돼요. 자, C집단인 학교 중에서 그냥 면제가 있어요. 펜스테이트입니다. 펜스테이트. 여러분, 우리가 이 D집단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약자로 펜이라고 하는데, 펜이라고 부르는데,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가 펜스테이트하고 같은 주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죠, 여기 펜스테이트. 그래서 이거는 주립대학이고 이거는 사립대학이라서 이건 아이비리그죠. 그래서 2개가 심각하게 질적으로 차이 난다고 믿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이과는 펜스테이트가 더 좋아요. 대학원에서는요, 특히 공대에서는요, 펜스테이트가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의 한 수 위에요. 그러므로 함부로 주립대학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사립대학이랑 주립대학을 다 다닌 사람으로서 사립대학과 주립대학에 무슨 편견 같은 건 없어요. 사립대학에 좋은 면이 있고 주립대학에 좋은 면이 있는데 함부로 자기가 좋은 면만을 보고 안 좋은 면을 무시한다 그 얘기입니다. 혹은 남의 좋은 면까지 무시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불공평한 거죠, 그건요. 자, 그래서 같이 설명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AT하고 AP를 설명할 때 서브젝트 잘 썼어요. 자, IB는 SAT랑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냐면요. IB도 AP, GPA 일종인 거죠. 그렇죠? IB라는 특이한 그냥 그 학제나 프로그램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논리적 분석력이나 사고력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SAT 성적이 참 좋은 학생이
IB 수업을 잘 받으며 IB 성적이 참 좋은 학생이 SAT를 준비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에 레거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이스쿨 레거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죠? 학교가 굉장히 잘 가르치는 거죠. 하이스쿨이 왜 저렇게 생겼나요? 이상한 하이스쿨을 다 보겠네요. 하이스쿨에 하루준이 빠졌어요. 그쵸? 하루준이. 이렇게. 하이스쿨에 레거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고등학교를 평균적으로 비교해보면 IB 학교가 IB가 아닌 학교보다 SAT를 공부할 때 유리합니다. 그리고 SAT를 잘 준비가 되어 있는 SAT 성적이 잘 나오는 뭐 따로 준비했던 원래부터 SAT 성적이 잘 나오든 간에 하여튼 SAT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이 IB 수업에서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SAT하고 토플은 어떠냐? 여러분, 토플은 SAT하고 시험을 치르게 하는 목적이 다른 시험입니다. 얘는 뭐냐면 English Proficiency, 다시 말하면 영어 사용 능력이 목적인 거고요. 얘는 얘의 원래 그 별명 하나 알려드릴게요. 얘 별명 뭐였었냐면 옛날에 처음에는 리즈닝 테스트라고 부르다가 한 10년 전에 이 말을 없애버렸는데 ATS가 어쨌든 간에 얘는 리즈닝 테스트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판단력 시험, 분석력 시험, 좀 더 강하게 말하자면 얘는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인정하기 싫은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쨌든 간에 성실성, 영어 사용 능력, 얼마나 똑똑한가를 보려고 하는 거죠. 한 번 더요. 성실성, 영어 사용 능력, 얼마나 똑똑한가. 그래서 SAT 개발 이유가 뭐였었냐면 이런 하이스쿨 레거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고등학교들의 GPA를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대학들이, 미국 대학들이. 왜냐면 GPA가 굉장히 좋아서 뽑았는데 공부를 못해요. 헤매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의 GPA를 믿을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했던 겁니다. SAT를요. 그런데 SAT를 따로 공부한다든지 SAT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빈부의 격차가 무슨 방해 요인이 된다든지, 왜냐면 돈이 없는 애들은 공부하기 힘들거든요. 그러자 SAT가 원래 만들어진 목적에도 불구하고 SAT에 대한 반감, 사회적 반감, 혹은 SAT에 대한 그 문제 제기가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ACT가 만들어진 거고, 아예 시카고는 작년에 금년부터는 SAT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D집단에 있는 시카고는 자, ABCD 순서를 바꿔버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들어가기 어려운 정도이고 인기도 순인 거지 절대로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혹은 학문의 질적 평가의 순서가 아니다 라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증거가 뭐냐면 이 학교가 85위인데 그 파퓰러리티 랭킹으로요. 이 D집단에 있는 한 5개 학교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해요. 심지어는 그런 학교가 여기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요 D집단에 속하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들어가기 쉬운 학교가 D집단에 있는 한 5개 학교보다 훨씬 좋은 학교가 어디냐면 오하이오 스테이트, 펜 스테이트, 일리노이, 위스콘신, 그 다음에 미시간 스테이트, 그 다음에 또 미시간도 있고요. 버지니아도 있고요. 유니버시티 버지니아. 이런 인텐스한 주립대학들이 D집단에 있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사립대학보다 훨씬 학문적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아마 어떤 특정 전공에서 학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지금 D집단 어느 학교를 말하고 있는 건지 차마 이름 밝히지 않지만 알 겁니다. 그렇죠? 들어가기는 무지하게 어려운데 운동을 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 원래 전통적으로 돈 많고 힘 많은 집안의 자녀들이 들어갔다든지 해서 되게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사실 가르치는 웃긴 학교들 5개요. 그 중에서 한 개만 이름을 제가 밝히지 않다가 하도 그 머리가 나쁘신 분들이 기분 나빠하셔서 할 수 없이 이름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확 말해보고 싶은데 진짜요. 순 파티만 하는 순 마약 학교들, 마약, 파티, 쓸데없는 일. 에휴, 정말
참는 게 힘드네요, 지금. 왜냐하면 자꾸만 그런 학교들 때문에 미시간 스테이트를, 일리노이를, 버클리를, 버지니아를, 위스콘신을,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무식하게. 그 좋은 학교들을 들어가기 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국 대학들은 들어가기 쉬운 거랑 잘 가르친 거랑 무관한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SAT하고 토플을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서 이 두 개의 시험은 전혀 상관이 없는 시험이므로 둘 다 봐야 하는 건데, 근데 어떤 학교들이 SAT를 잘 보면 토플을, 혹은 토플을 잘 보면 SAT를 면제해주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토플을 잘 보면 SAT를 면제하는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다 리저널이에요. 자, 다시 한 번요. 토플을 잘 보면 SAT를 면제해주는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다 리저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설명에 관심사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얘네들은 못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나라 대학보다 안 좋아요. 이건 고대가 아닙니다. 코리안, 여기 N자가 있어요, 지금요. 코리안 유니버시티즈. 한국 대학보다 안 좋아요, 이건요. 세계에서 거의 제일 한심하게 짝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 한국 대학보다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최악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므로 토플을 잘 보면 SAT를 면제해주는 학교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I don't even think about it. I don't want to even think about it. Okay? 그럼 SAT를 잘 보면 토플을 면제해주는 학교들은 여기 쫙 깔려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SAT를 얼마나 잘 봐야지 토플을 면제해주는지는 점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51대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451대 면제해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샘플만 한두 개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는 만약에 토플을 보고 싶지 않다든지 면제받고 싶으면 홈페이지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550에서, 그러니까 리딩 앤 라이팅에서 551대 토플을 면제해주는 학교는 브라운입니다. 여기 있었죠, 여기 있죠, 그쵸? 아이비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비 꼴찌도 아이비는 아이비니까. 하여튼 아이비 꼴찌예요. 아이비 꼴찌. 그리고 더 자세하게 학교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면 노코멘트입니다. 어쨌든 간에 브라운은 SAT 550이면 토플 면제해줍니다. 한 이쯤 가게 되면 여기 450에서 면제해주는 학교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학교 이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그런 학교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가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내려가면서 그 토플을 면제해주는 SAT 리딩 앤 라이팅 성적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되죠. 550에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600이었던) 학교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느 학교인지는. 하여튼 대부분 가장 높으면 한 600에서 550 사이고, 가장 낮으면 450에서 400 사이입니다. 자, SAT를 잘 보면 SAT 리딩 앤 라이팅 분야에 수학 점수 상관없습니다. SAT에서 리딩 앤 라이팅을 잘 보게 되면 토플을 면제해준 학교는, 가장 높은 학교는 A 집단에 있으며 한 600에서 550 사이이고, 가장 낮은 학교는 D 집단에 있으며 한 400에서 450 사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감 잡으셨죠? 그리고 토플을 잘 보면 SAT 면제해준 학교는 가시면 안 됩니다. 자, 6번은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 분석이란 무엇인가, 비판적 분석이란 무엇인가 짜리 53분짜리 따로 동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되고요. 자, SAT하고 컬리지 에듀케이션의 관계는 뭐냐? 여러분, SAT하고 컬리지 에듀케이션은 2번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SAT는 대학 교육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ACT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ACT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집단을 보여드리면서 일반적으로 제가 체감하기에, 제가 학교를 여기서 하나 다니고, 여기서 하나 다니고, 그 다음에 한 이쯤에서 하나 다니고, 그 다음에 한 이쯤에서 하나 다녔거든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이게 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SAT를 가르치면서도 감이 생겼고, 학교 다닌 것도 있으니까. 자, 이런 학교들을 다닐 때 SAT 크리티컬 리딩, SAT 리딩 앤 라이팅이 몇 점 정도 돼야지 학교를 다니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를 설명해 보자면, 예? 응?
정도로 체감됩니다. 물론 이거는요, approximation이에요. 이건 제가 체감한 거지, 절대로 증거 같은 것도 없는 거고, 어디에 발표된 것도 아닙니다. 체감이 정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뭐라 혼동하시면 안 되냐면, 이 정도 점수면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리딩 앤 라이팅을 저 정도 받아야지 학교를 다닐 때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 얘기죠. 되셨죠? 자, 그럼 8번. 시간을 좀 보고요. 24분 남았네. SAT와 컬리지 메이저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건 뭐냐면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학부랑 대학원을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드셔야 되거든요. 자녀분들의 전공, 혹은 학생들의 전공을 학생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부모가 보기도 하니까요. 그쵸? 전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전공은요, 학부만 나와도 취직이 가능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떤 전공은 대학을 안 나오게 되면 그 전공 한 게 의미 하나도 없는 그런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의 학부를 넘어서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전공을 써먹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나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비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는 소시올로지, 그러니까 공학, 그 다음에 사회학입니다. 두 개 중에 뭐는 학부만 나와서 안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이 두 개 전공 중에 한 전공을 한 어떤 학생이 학부만 딱 나왔잖아요. 언더그래드만. 그러면은 굶어 죽거나, 아니면 망신당하거나, 아니면 망신당하면서 굶어 죽습니다. 누구죠? 그치, 얘죠. 얘는 반드시 대학원 가야 됩니다. 근데 엔지니어링은 학부만 나와도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 취직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자기가 학자를 할 게 아니라면 꼭 대학원을 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얘는 대학원 안 가면 이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소시올로지. 뭐 할 건데 도대체 자기가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금방 느낌이 오셨을 테니까 더 이상 변설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만약에 자기가 대학원을 가야만 할 전공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취직, job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취직을 근거로 대학원을 가야만 하는 전공이라면 자기가 대학원을 어디 나왔느냐가 학부를 어디 나왔냐를 완전히 오버라이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을 나와야 하는 전공일 때 대학원을 잘 나오게 되면 학부를 조금 들어갈 때 헤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취직할 때는 별로 큰 문제는 안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원을 나와야 하는 전공인 어떤 전공을 하는 학생이 여기에서 학부를 나왔어요. 그런데 대학원을 여기를 갔어요. 대학원을 이렇게 학점 트랜스퍼가 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전부 다 내셔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내셔널로 나오셔야 됩니다. 리저널 가면 그거는요 좋은 대학원을 못 가요. 리저널 나온 학생들은 좋은 대학으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셔널 나오는 거는 그건 당연한 전제이고요. 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 학생이 이 A 대학을 나온 거는ปุ๊ 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아, 물론 서류에 남아있죠. 근데 별로 doesn't mean anything.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SAT 준비를 집중적으로 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전공을 할지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프게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SAT 성적이 나온 다음에 전공을 결정하겠대요. 자존심도 없고 자기 중심도 없고 꿈도 없고 자아가 없어요 전혀. 점수를 보고 전공을 결정하겠다고요? 그냥 확 자 전공을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행동하는 겁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을 보고 있으면요 정말 눈물이 날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자기 자아가 이렇게 없어요? 그냥 아이덴티티 프라블럼이에요. 이게 진짜로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전혀. 관심도 없고 맨날 오락만 하고 앉아있고 맨날 만화만 보고 앉아있고 맨날 판타지 소설만 보고 앉아있고 맨날 놀고 앉아있고 정말 큰일입니다 진짜.
이 세미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대학원을 가야만 할 전공이잖아요. 그러면 꼭 이번 여름에 그렇게 굳이 힘들어서 SAT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설마 이 정도 못 가겠어요, 그렇죠?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원만 잘 나오면 사실 nothing matters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대학원을 가겠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사실상 열심히 노력해서 학부를 좋은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해갖고 학부를 갈 필요가 없는 학생은 학부를 잘 가요. 대학원도 잘 가겠지만 물론 더. 그리고 학부에서 끝날 거예요. 대학원 안 갈 거예요. 학부에서 끝날 거라면 학부를 잘 가야 되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놀고 앉아 있어요. 이런 아론이가 저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학생은 안 하고 있고,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인데, 정말 제대로 SAT를 준비하고 싶다면 그러면 전공을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아니, 전공을 결정했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바꿀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건 무슨 말이냐면요, SAT를 준비할 때 시간 낭비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전반적인 그림을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SAT 성적을 올릴 것인지는 따로 유튜브로 만들었습니다. 따로 유튜브로. 자, 그러면 한 50분 정도 됐네요. 50분요. 제 생각에 50분을 넘기게 되면, 그러면 대부분의 뭐 학부모들은 참을지 모르지만 학생들은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분 정도에서 이 시간이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학원에 와서 세미나를 듣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대신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사실은 자막이 나갈 건데요. 이리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자막이 나갈 거지만 혹시 자막 보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막이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가시면 엄청난 양의 자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전화번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여기서 자료를 검토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거시거나, 혹은 그냥 네이버에 가셔서, 쟤 또 왜 저러나요? 얘가 서 있는데 힘든가 봅니다. 자, 아니면 네이버에 가셔서 그냥 저의 학원 이름을 치시게 되면, 그러면 그냥 정보가 그냥 엄청나게 뜹니다. 그 이름도 되게 사용 편리하죠. 왜냐면 동명이인이 없거든요. 동명이인이 생길 가능성도 없거든요. 감히 저희 아버님처럼 제가 참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 감히 이렇게 이름을 못 줘요. 무섭게. 그렇죠? 그래서 활용하시면 됩니다.